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좀 넘었는데 아직 슬아의 아이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와 사별한 시어머니를 한 집에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죠.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서 시집살이 힘들지 않아? 나도 처음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시어머니랑 큰 트러블도 없고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난 되려 편한 게 많은데?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보통 아니신가 보구나?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시어머니 음식 솜씨 때문에 웬만한 식당 외식하는 걸 안 좋아하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야? 근데 또 본인이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며느리한테도 비슷한 능력을 요구해서 좀 피곤한 경우들이 있지 않니? 그런 집들 많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러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음식할 줄 모르는 거 당연하다면서 나 부엌에도 잘 못 들어오게 하시는데? 어머, 대박, 세상에 그런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다 계시는구나. 우리 시어머님은 주말에 놀러가면 얘야 간단히 먹자. 간단히 하고선 한 상에 차리는 거 보면 갈비찜, 잡채전, 국에 탕까지. 그리고 그 설거지에 뒷정리 요리 준비까지 죄다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너희 시어머니도 한요리 하시는 분이라 했지? 본인께서 한요리 하시는 거 뭐라 안 하시는데 그 능력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내게도 요구하시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지 뭐.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본인이 해주시는 요리 나랑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셔. 그런 분이야말로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다 얘. 그런가? 근데 친정 가서도 나 시댁에서처럼 많이 얻어먹지는 못해. 우리 엄마는 원체 요리에 젬병이셔서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 네 남편 친어머니 아니라 했지? 응, 우리 남편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 재혼한 분이 지금 시어머니고. 뭔가 그런 자리에 시어머니라 너랑 네 남편 눈치를 보시나? 에이, 설마. 우리 남편 유치원 가기 전부터 거두셔서 지금껏 쭉 엄마 노릇 살뜰하게 하신 분이라 남편도 거의 친어머니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래도 내 배 아파 나온 아들도 아닌데 네 시아버지는 명달리한 상황에 뭔가 네 시어머니께서 편할 자리는 아니지 싶다 얘. 네 말 듣고 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구나. 뭔가 내가 더 서운한 일 없으시게 신경 써야겠다. 아무튼 너도 착해가지고 예쁨 받을 일밖에 없겠다 얘. 나는 어떤 애는 시어머니가 계모짜리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대우도 안 하려고 하던데. 계모도 계모 나름이지.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친아들에게도 저러기 쉽지 않겠다 싶게끔 엄청 헌신적이시거든. 하긴 네 말이 맞다. 새엄마라고 다 계모 행실하는 것도 아니고 친부모라고 친부모 행실 다 하는 것도 아닌 게 세상이 이치니까. 아무튼 미진이 너는 말을 애어른같이 한다니까. 애 둘 낳고 보니까 몸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좀 늙는 것 같아. 철들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아무튼 너네 시어머니나 너나 서로 편한 자리는 아닐 수 있는데 고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아서 그래. 친구 말 맞다나 사실 제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소리들을 많이 했더랍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예요, 엄마. 아니, 오서방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그런 일에는 의외로 똑부러지지 못하는구나. 제가 시집살이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세요? 딸이 시집 가자마자 시집살이 한다면 좋아할 엄마가 몇이나 되니? 게다가 친시어머니도 아니고 새시어머니짜리 부담스럽고 불편하긴 하지. 그럴 것도 없어요, 엄마. 그 사람이 원체 어려서부터 거둔 분이라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그 사람도 얘기했고요. 그래도 그렇지. 연로한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데도 없는 분인데 뭐 굳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게다가 네 시댁이 돈이공에 살집이 없는 형편도 아닌데. 대체 합가가 웬 말이란 말이냐. 저도 처음엔 좀 고민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사별하신 지 오래된 게 아니라서 혼자 지내시는 게 아직 적적하고 힘이 드신가 봐요. 그런 이유로 너희 부부한테 합가하자고 했더란 말이니? 혜준 씨가 말하기론 그랬어요. 분가를 해도 한 몇 년 같이 살다가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 말을 했다면 뭐라도 하기도 애매하긴 하구나.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유별난 분도 아니시고 요리 솜씨도 좋아서 되려 제가 더 편하고 좋은 면도 많을 거예요. 요리 잘하는 시어미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잡는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본인 하는 만큼 못 해내면 쥐 잡듯이 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 그런 시어머니 잘 없어요. 그리고 애진작 제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은 본인 영역이니 일체 들어올 생각 말라고요. 아무리 사별해서 외롭다지만 지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재혼에 얻은 아들 내외 신혼살림에 합가에 산다는 네 시어머니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좀 찜찜하구나. 엄마, 걱정도 팔자세요. 우리 그이랑 어머님이랑 얼마나 돈독하고 친모자간이나 다름없는데요? 저는 되려 합가에서 시집살이 하는 일에 별 걱정이 없었는데 주변에 저 걱정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기우를 무시하듯 저의 시집살이는 무탈하고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능력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는데 사업 능력이 좋아서 계속해서 확장 중인 데다 매출 실적도 어깨에 탑을 달린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돈도 잘 버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와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하는 일 없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죠. 어머니, 운동 가실 시간이에요. 아침 설거지랑 뒷정리가 덜 끝나서 말이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해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운동 가세요. 그 아줌마가 거실이랑 방 청소는 제법 하는데 욕실이나 주방 청소를 야무지게 할 줄 모르더구나. 업체에 얘기해서 아주머니 바꿔달라고 할까요? 뭐 일단 한동안 좀 가르쳐보고 누가 와도 1에서 100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더라. 네, 운동복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어머니. 고맙다. 너도 오늘 피부과 가는 날 아니니? 오후에는 쇼핑 같이 가게. 피부과 끝나면 연락다오. 네, 그럼 제가 병원 끝나고 어머님 운동하시는 필라테스 센터로 차 몰고 갈게요. 그래, 그럼 일찍 나가서 오늘은 차 두고 슬슬 걸어가야겠다. 시어머니와 저는 자기 관리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댁의 이런 경제적 풍요가 시아버지 때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청출어람이라더니 네 남편이 네 시아버지보다 사업수완이며 그런 게 더 뛰어나더구나. 아버님도 사업 잘하시던 분이라 들었는데요. 네 시아버지도 나름 자수성가 있다는 소리 듣던 양반이지만 네 남편만큼은 아니었다. 중간에 부침이 있어서 집이 넘어갔다가 다시 찾은 적도 있었고 사업 규모도 지금 네 남편 하는 일이 훨씬 배로 크고. 어르신도 참 누가 들으면 우리 그이가 아들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런 말은 아니었으니 오해 마시오. 생전 인꼬부부 아니었댈까봐 저 세상가 있는 바깥오른 편 드는 겁니까? 우리 그 양반도 사업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뭐. 혜준이 아범은 저 세상에서도 흡족하겠어요. 안 사람이 이리 본인을 하늘같이 존경해주니. 혜준이 아버지는 제가 아니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생전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죠. 사람들은 사업수완이나 집안의 재산을 불린 공신이 저희 남편이라는 말을 자주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를 느낄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네 시아버지와 남편이 무슨 형제지간도 아니고 툭하면 그리 비교하는 말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냥 아버님이나 그이나 비슷한 사업을 해서 그런 걸 거예요. 혜준이가 사업 잘하는 거야 기정사실이다만 그 사업 자금이라는 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더냐. 다 네 시아버지가 젊어서 산전수전 겪으며 힘들게 벌어놓은 자금 바탕으로 혜준이가 쉽게 사업 시작한 건 모르고 말이야. 그러게요, 어머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한 아버님이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죠. 안 그래요? 응? 너하고는 조금 말이 통한다. 사람들 하는 얘기 너무 개념치 마세요. 사람들은 남들 얘기 그냥 생각 없이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들 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이라잖아요. 뭔가 네 시아버지 평생 힘들게 고생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쉽게 묻혀버리는 것 같아 속상해 그러지. 아니,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잘난 아들이 나온 게 집안의 경사라지만 뭔가 혜준이 성과에 네 시아버지 평생 노고가 묻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 내가 좀 그렇구나. 어머님, 당사자인 혜준 씨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다. 며느리 앞에서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났다면 좋아해야 하는데 내가 계모행실하는 것처럼 보이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혜준 씨에게 잘하시는 걸 제가 다 아는데요.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이제 세상 천지 너 하나밖에 없구나, 애미야. 그런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그저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허전함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들이 남편보다 잘났다는 말이 그래 기분 나쁠 일이니? 뭐 어머니 입장에선 아버님 노고가 희석되는 일이라 느껴져서 서운할 수도 있죠. 집안 일으킨 공신을 자꾸 혜준 시공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혜준 씨가 사업적으로도 시아버지보다 뛰어나다 말들을 많이 하니까. 얘 경아야. 누군 남편 없고 아들 없어 봤니? 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다만 아들이 남편보다 잘났다 소리하면 더 어깨 으쓱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남편 바라기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뭐라고? 하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아버지랑 나는 그저 매일 부부싸움이 일인 사람들이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랑 사는 나 같은 여자랑 남편이 그저 평생 하늘인 줄 알고 살았다는 네 시어머니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겠네. 아유, 아무튼 엄마한테 이런 소리 꺼낸 내가 실수해요. 그런데 네 시어머니 참 생각할수록 모르겠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네 남편을 친아들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러면서 아득바득 너희 부부 신혼집에 얹혀 살며 굳이 시집살이 시키는 그 의중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다. 엄마, 무슨 조선시대 암투극 찍으세요? 우리 집이 뭐 그리 나올 게 있는 대단한 집이라고 그런 계략식이나 품어요, 시어머니가. 얘 좀 봐라. 너야말로 순진한 소리 하는구나? 너 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생각해봐라. 오서방 사업 규모하며 솔직히 오서방 덕분에 너나 네 시어머니나 사모님 소리 들으며 호강하며 사는 건 인정해야지. 안 그래? 그거랑 시어머니 의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너무 앞서 나가 의심해도 코가 깨지는 법이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 너도 좀 여우처럼 행동하고. 여우처럼이라니 뭘 어떻게 해요? 네 시어머니한테 말이다. 너무 솔직하게 네 속내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적당히 속으로 선 지키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지내란 말이야. 아유, 난 또 뭐라고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나 남편한테 얼마나 헌신적이신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기상해서 남편의 아침밥을 손수 차리십니다. 솥밥을 좋아하는 남편의 식성을 맞춘다고 하루 걸러 솥밥에 조미료 같은 걸 일체 쓰지 않고 유기농 재료로만 정성껏 식탁을 차리셨죠. 어머니, 어디 가도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네요. 된장찌개가 뭐 별 음식이라고 그러니? 아니에요. 간단한 음식일수록 밖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 없다니까요. 네가 몇십 년 내 손맛에 길들여져서 그럴 게다. 아무리 그래도 맛이 없었으면 길들여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보, 어머니는 된장도 직접 담그시고 재료도 다 유기농만 쓰시잖아. 요즘 된장을 집에서 담그는 집 드물어요. 그래, 집된장이 우리 집 음식 맛 비결이라면 비결 중 하나지. 내가 담그는 된장은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거니까. 저도 어머님께 된장 만드는 법부터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 김장인이 된장 담그는 거 너도 하나씩 배워가면 좋지. 남편이 밖에서 회식 없이 집에 돌아와 식사하는 저녁은 또 거한 한상을 차리는 시어머니셨죠. 어머니,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휴, 요즘 혜준이가 환절기라 그런가. 영 맥을 못 추고 피곤해 보여서 말이야. 회사에서는 사장 노릇, 집안에서는 또 가장 노릇. 좀 피곤하겠니? 그런 부분은 제가 신경 써야 하는데 늘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할 도리까지 어머니께서 대신해 주셔서 제가 할 게 없네요. 너도 네 자리에서 바쁘게 지내는 거 내 다 안다. 그런 인사치레는 할 필요 없어. 네가 간장게장 좋아한다고 해서 저번에 담갔는데 아마 지금 딱 먹기 좋게 익었을 것 같구나. 김치냉장고에 가서 좀 꺼내오련? 네, 어머니. 어머나, 색깔부터가 너무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암게 철일 때 사다가 간장을 직접 비법 육수에 섞어 끓여서 담근 거라서 먹을만 할 게다. 어머니, 저 시집 오고서 막 살찌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도 날씬하니 보기만 좋은데? 아니에요. 저 어머님 해주시는 집밥 먹고 3kg 넘게 벌써 살쪘어요. 넌 젊고 날씬해서 조금 살쪄도 예쁘기만 하다. 복스럽게 잘 먹는 게 보기 좋은데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 식사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는 것 같은 살뜰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서 시집살이 한다는 불편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밤중에 남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업무 카톡이 오는 시간도 아니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메시지가 오는 게 좀 이상하더군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보다 잠기가 밝은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번이 잠겨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휴대폰 화면에 뜨는 메시지로는 보고 싶다. 오늘 빨리 들어가서 너무 서운했다. 다음 주에 또 저녁 식사할 수 있죠? 이런 류의 카톡이 쉴 새 없이 오는 겁니다. 여보, 당신한테 요즘 새벽이나 한밤중에 자꾸 이상한 카톡 오던데 누구야? 무슨 카톡? 아, 최근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꾸 보자네. 무슨 동창이 당신을 그렇게 보고 싶어해. 이상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 설마 나 의심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얼핏 보기로도 카톡 내용이 너무 이상하니까. 내가 만약 바람을 피면 대놓고 폰을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잘까? 이상한 의심 하지 좀 마, 응? 나한텐 아직 당신밖에 없으니까. 처음엔 남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요.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하려는데 등판에 웬 여자 립스틱과 화장품 자국이 선연하게 묻어있지 않겠어요? 와이셔츠에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여자 향수 냄새까지 풍겨오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남편 회사에 찾아갈까 고민하며
혼자 씩씩대고 있는데 세탁실로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경화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손에 혜준이 와이셔츠 들고 뭐하고 있었어? 사실은요, 어머니. 혜준 씨 와이셔츠에 이상한 게 묻어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수상한 와이셔츠를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나, 아유 세상에 망측하게, 이게 무슨 일이라. 시어머니는 무척 놀라는 얼굴을 하더니 저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시더군요. 경화야, 안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다만.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남자들 바람이라는 게 대부분 한철로 지나가는 거라 바람이라고 한다는데, 혜준이한테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서 말이야. 여자요? 어머님도 그런 의심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나야 뭐 의심이랄 건 아니고 뭘 좀 본 게 있어서 그래. 뭘 보셨는데요? 이런 말을 너에게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다만 네가 혜준이 바람피는 걸 눈치챈 것 같아서 이젠 말을 해도 되지 싶구나. 아니, 대체 뭘 보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혜준이가 백화점에서 말이다. 웬 젊은 여자에게 옷이며 보석을 사주면서 엄청 다정하게 구는 거야. 강남 땡땡 백화점 명품관. 너도 알지? 얼마 전에 김여사랑 쇼핑하러 나갔다가 혜준이를 보고선 깜짝 놀라 도망쳐 나왔지 뭐니. 그런 엄청난 걸 보셨으면서 왜 저에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이랑 딴 여자랑 그러고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바로 너에게 이실직고 하겠니?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정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혜준이 바람난 게 내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 아니요,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리 속이 상하다지만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지르니? 너는 가정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았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언성을 높이려던 건 아닌데요. 혜준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보시고도 한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그랬네요. 그래? 하긴 뭐 네 본심이 뭔지는 나도 늘 헷갈렸다. 날 진짜 시어미로 생각하는지 가짜 시어머니 자리라고 무시하는지 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런 억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전 한 번도 어머니를 가짜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니? 난 네가 진짜 며느리 같지가 않더구나. 뭘 해도 가식적이기만 하고 예뻐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그동안 아들 눈치 보느라 너 이뻐하는 척 하느냐고 토 나오는 줄 알았어. 됐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척도 없이 남편이 현관 복도에서 나타나 저희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혜준이 네가 언제 들어왔었니? 현관문이 좀 열려있던데. 모르셨나 봐요. 점심나절에 생선을 굽는다고 집에 냄새가 나서 제가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은 상태였다는 게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군요. 전 너무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너 우리가 한 대화들 다 들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요. 여보, 정말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어머니 말씀이 다른 여자에게 명품이며 보석 선물하며 엄청 다정한 거 보셨다던데 다 진짜냐고. 되도 않는 거짓말로
저랑 이 사람 이간질하니 속이 시원하세요? 분기탱천에 소리 지르며 시어머니의 뺨을 냅다 갈기는 남편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깜짝 놀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시네. 이 여자는 애초에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내 어머니일 수가 없는 여자라고. 혜준이 너 대체 뭘 어떻게 알고 들어온 게냐? 나한테 일부러 여자 접근시킨 게 어머니, 아니 당신이라면서요? 접근시켰어도 네가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면 이 사달이 났을까? 끝까지 저를 불륜남 프레임 씌우려고 하시는군요. 그 여자와 제가 정말 뭐 살림이라도 차릴 줄 아셨어요? 게다가 그 여자 정체 지금 다 알고 오는 길입니다. 뭐, 미란이를? 어머니, 아니, 당신은 저 하늘이 안 무서우십니까? 저 하늘에서 다른 세상에서 우리 하는 모습 다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가 무섭지도 않으세요? 보기보다는 아직 순진하구나, 혜준아. 네 생각엔 하늘이 있고 죽은 사람이 우릴 볼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럼 말싸움 하자고 이 시간에 집에 온 거 아닙니다. 어머님 정체, 그 여자 정체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분탕질 그만하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장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랭랑치듯 아무 대꾸도 못하면서 또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리더군요.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봐요. 여보 미안해. 놀랐지? 저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소중한 당신을 잃을 뻔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남편에게 듣게 된 사건의 내막,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계략과 비밀은 참으로 기함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회사 내에 불편한 여직원이 한 명 있었어. 한밤중에 자꾸 카톡 보냈던 사람 말하는 거죠? 당신 와이셔츠에 이상한 흔적 남기고. 그래. 자꾸 대놓고 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여자였는데 나이도 어리고 일단 회사 기밀을 많이 다루는 부서의 여자여서 대거리 안 하고 지켜만 봤어. 그런데요? 어머님은 당신이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완전히 바람이 난 것처럼 말하던데요?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여자 사원은 알고 보니 어머님 친딸이었고. 당신 상간녀라는 여자가 어머니 친딸이었다고요? 그래. 그 여사원은 사실 한 1년 전에 어머님 부탁으로 채용한 특채 사원이었어. 그런데 그 여사원이 얼마 전부터 내게 접근했고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모텔이었어. 옆에는 그 여사원이 있었고.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사내 여직원과 그런 하룻밤을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해요? 내 말 끝까지 좀 들어. 그 여자가 어머니와 계획적으로 짜서 내 술잔에 그날 약을 다 썼어. 난 거의 기절한 상태로 그 여사원에 의해 모텔로 강제로 들어간 거고. 여자 혼자 몸으로 당신을 옮겼단 거예요? 대리기사에게 후하게 팁까지 주고 날 모텔로 옮겼다고. 나와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서 일부러 옷을 벗고 있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당신은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내 술에 수면제를 타고 모텔로 옮기고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쇼했다는 거. 최근에 그 여직원 휴대폰 녹음 기록에서 알게 됐어. 내가 아무래도 이용당하고 약점 잡힌 것 같아서 그 여직원 휴대폰 가져다가 통화 내역 조회를 해봤고. 남편은 그 여직원이 처음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인 줄 알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그 여직원의 뒤를 캤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실수했더라도 취중에 그 여직원과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고 또 회사 기밀을 많이 아는 여자라 함부로 쳐낼 수가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럼 당신은 그냥 이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정 못 믿겠으면 내가 녹취해온 통화기로 다 들려줄 수도 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당신이 외도라도 저지르는 줄 알았잖아. 경화야, 내가 말했잖니. 나한테 너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머님이랑 그 여자랑 모녀지간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이었기에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설탐정 고용해서 뒷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그 꽃뱀인 줄 알았던 여직원이 어머님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대체 왜 이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난 거야? 남편이 사설탐정을 통해 듣게 된 사실은 제가 들어도 기암하고 경악해서 뒤로 넘어갈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양어머니는 불어 본인의 친딸을 사장님 회사에 입사시켰더군요. 그럼 그 꽃뱀 여직원이 제 양어머니의 전남편 소생의 딸이라는 겁니까? 네. 사장님께서 3년 전 결혼하시던 즈음 그 여직원이 본인 친모를 찾아온 모양이더군요. 직업도 딱히 없고 카드비만 많아서 그걸 양어머니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사장님 회사의 낙하산 인사로 집어넣은 거고요. 고향 절친한 후배 딸이라 해서 특채사원으로 고용했던 건데 제 양어머니 딸이라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가져가서 들어보시죠. 사장님 양어머니라는 분의 모든 계획이랄까? 과거랄까? 그런 게 고스란히 들어있는 파일이니까요. 사설탐정은 남편에게 의문의 녹취 파일 하나를 건넸고 그 파일 안에서 듣게 된 내용 역시 무척 충격적인 것들이었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것 명심해라. 알겠니? 엄마, 내가 꼬인다고 너무 울까? 엄마 양아들이? 그러니까 네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 아니니? 네가 외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지금 며느리보다 훨씬 어린데 그거 하나 자신이 없어? 엄마 아들이 원체 바른 생활 사나이잖아. 사내에서도 이미지가 얼마나 젠틀하고 깨끗한데. 네가 그렇게 남자를 모르니 지금껏 그 모양 그 꼴인 거다. 아유, 내가 팔자 고칠 때 그 남자는 뭐 젠틀한 남자 아니었는 줄 아니? 지금 사장 친부라는 남자 말하는 거예요? 참. 아빠랑 나까지 내팽개치고 나가 팔자 고친 게 자랑이요? 나라도 그때 팔자 고쳤으니 너라도 이렇게 챙기는 거 아니야? 그 거지꼴 같은 비렁뱅이 집구석에서 죽쳤음. 너랑 나 세트로 골로 갔어. 알아? 그러니까 나 팔자 좀 고치게 엄마가 잘 좀 해주라고요. 응? 남의 남편 뺏는 비법 같은 거 그런 건 엄마가 전문이잖아. 이놈의 기집애가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가 남의 집 멀쩡한 처자식 있는 남편 뺏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본처는 그때 화병으로 쓰러졌다면서 살아있어요? 지금 아들 혜준이는 지 엄마가 죽은 줄 아니까 너 행여라도 입단속 잘해라. 알아들었니? 아유, 엄만 참. 뭐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네가 대를 이어 이 집 남자들을 뺏는데 성공해야 우리 미래가 밝다는 거 명심해. 지금 며느리 애라도 덜컥 생기면 다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 전에 확실하게 혜준이를 네 남자로 만들란 말이야. 나랑 뭐 한두 번 눈이야 맞는다 해도 사장님이 집 본처랑 정말 이혼을 할까요? 보니까 와이프한테 껌뻑 죽는 애처가 같던데. 엄마가 말했지. 하늘 아래 못 뺏어올 유부남은 없다고. 네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린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 몰라. 정말 남의 남편 뺏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엄만 그 어려운 걸 대체 어떻게 하셨대? 피는 못 속인다 했어. 너도 엄마 피 흐르는 년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다.
혜준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음식 취향, 영화 취향 내가 싹 다 외우라고 했지? 그거야 외웠죠, 애진작에. 근데 뭐 그런 거 외웠다고 남자가 넘어와요? 아휴, 1에서 100까지 다 가르쳐줘야 하니? 아유, 이 모질한 년아. 팔자를 고칠래도 여우같이 감히 따라줘야 고치는 법이거늘. 너 하는 거 보면 튼 것 같아서 걱정이다. 아유, 속 터져. 엄마가 중간에서 이간질이나 좀 잘해요. 부부간에 믿음 깨지기 시작하면 일단 반은 성공이라면서요? 그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너나 하루라도 빨리 혜준이랑 진도 나갈 생각해. 띠동갑 이상 배나 어리면서 혜준이 꼬시는데 시간이 그리 걸려? 엄마만큼 내가 그 방면에 특출나지 못해 그런가 보죠 뭐.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나 성형수술 해달라고 했잖아.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늦더니만. 네가 혜준이 와이프만 되어봐라. 그깟 성형수술이 문제니? 혜준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재력가인데 너나 나나 앞으로 인생 고속도로로 쫙쫙 뚫리는 거라고. 엄마, 근데 내가 엄마 며느리 되면 그거 좀 개족보 아니오? 아유, 열이 석은 거사. 무슨 피가 섞여 근친상간 이뤄질 일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넌 그저 죽을 때까지 엄마 고향 친구 후배 딸로 살면 될 거 아니야. 네 친부 저 세상 갔고 네 친가 식구들하고 영 끊고 살면 누가 할 거야? 엄마, 그래도 난 좀 걱정되긴 해요. 아무튼 보면 엄마가 가난하는 커요. 너랑 나는 이제 이미 한 배를 탔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혜준이를 사위 삼는 것 말고 내 노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더는 없고. 남편이 들려주는 녹취 파일을 듣는데 두 손과 발이 덜덜 떨리고 다리까지 후들거리더군요. 사악하고 막장스러운 두 여자의 대화를 듣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고 충격과 공포로 몸이 계속 떨리는 겁니다. 그럼 당신 진짜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친엄마를 수소문하고 있어. 옛날에 연락 끊긴 외가댁 어른들께 연락 돌리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정말 저러고도 저것들이 사람이냐고, 응? 남편은 일단 거의 맨몸으로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사기와 공갈죄로 감옥에 쳐놓고 싶은 걸. 그래도 키워준 예정을 생각해 선처해드린 거니. 맨몸으로 나가는데 불만 품지 마세요. 혜준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친엄마를 그리 죽은 목숨 만들어 놓고 제 입에서 나오는 어머니 소리 들을 때 아무렇지 않던가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며 살고 싶지 않으니 썩 꺼지세요. 옷가지 몇 개를 싼 보따리를 던지듯 내쳐주곤 시어머니는 집에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꽃뱀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딸도 회사에서 당연히 해고 수순을 밟았죠. 남편은 외가댁 식구들을 몇십 년 만에 찾아간 끝에 친어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혜준이 네 미래를 생각해서 너에게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 삼촌, 지금 저희 엄마는 그럼 어디 계세요? 에휴, 너희 아빠가 옛날에 그 상간녀와 딴살림을 차려 배신한 후로 네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운신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 몸이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다 보니 너 역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저와 남편은 현재 남편의 진짜 친어머니가 계시다는 요양원으로 한달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중에 박희자 씨를 좀 뵈러 왔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그분 아들이에요. 잠시 후 휠체어에 앉은 저희 진짜 시어머니가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혜준이 아니냐? 남편을 몇십 년 만에 상봉한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울음을 엉엉 터뜨리시는 겁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어려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혜준아. 내가 옛날에 회복할 수 없는 배신감과 화병으로 몸을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 친정은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라 널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 널 그 여자와 네 아버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 엄마,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제발 마세요. 엄마에게 죄송한 건 저예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네가 머리가 굵으며 사실을 말하고 널 보러 가려다가도 네 아버지 사업이 나름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괜히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나 재산을 나 때문에 네가 못 받게 될까봐 더 찾아가지 못했다. 미안하다, 혜준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몸이 이 지경이신데 어떤 속뜻으로 그리 하셨는지 너무 잘 알겠으니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 사람 아내 되는 박경화라고 합니다. 반신불수로 오른손을 덜덜 떨며 제게 손을 내미시는 친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들인 뒤 요양원 로비 바닥에서 큰 절을 드렸죠.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왕 이렇게 살아계신 걸 알게 됐는데 남은 시간은 저희 집으로 가셔서 함께 사세요. 여보, 그런 일은 아직 당신과 상의 전인데 정말 괜찮겠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간녀를 시어머니로 알고 데리고 살았는데 당신 진짜 어머님을 한 집에 안 모시고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면 간병인도 쓰고 하면 되는데 당연히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살아야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저와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아가야, 네 말은 너무 고맙다만 몇십 년 만에 상봉해서 내가 정상인 몸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 내외에게 신세를 지기는 싫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아들 혜준 씨 엄청 능력 좋은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사는 집도 엄청 크고 어머님 모시기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집이에요. 남은 여생은 아들 내외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셔요, 어머님. 그렇게 반신불수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님을 저희는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무래도 목욕이니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전문 간병인도 한 명 고용했죠. 간병인을 쓴다 한들 노안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는 중이랍니다. 아이고, 막장 새 시어머니 자리 나가니 이제는 병석의 친시어머니냐? 아유, 네 시집살이도 참 호락호락하진 않구나, 경화야. 엄마, 세상사 쉬운 일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필귀정으로 진짜 모셔야 할 분을 한 집에 모시며 어머니 대우 제대로 해드리게 되었으니 다행이죠. 그 말은 맞구나. 어머니 대우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애먼 상간녀가 그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 하늘이 노할 노릇이었지.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옛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 역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이 말이 참 좋고 믿음이 갑니다. 선한 끝이 있는 것이기에 돌고 돌아 저희 남편과 친시어머니는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이겠죠. 저희가 사는 것이 팍팍하고 형편이 어려웠다면 어쩌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한 집에 모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이 사업가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도리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여건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집에 기쁜 경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보,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나 나왔어. 정말이야? 올해도 임신 안 되면 쉬운 건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다.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확인한 다음 날 저와 남편은 바로 산부인과로 향했더랍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저희 부부였습니다. 아기집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보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를 임신하셨네요. 쌍둥이요? 네, 두 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셨네요. 쌍둥이를 임신한 저는 무탈한 임신 기간을 거쳐 일란성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 육아와 시어머니 케어까지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아휴, 이런 상황에 사부인께서 혼자 고생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하세요. 평생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고 희생하며 사신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혜준이가 처복의 장모님부까지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서방처럼 잘난 아들이 어딨다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 아들 효도 며느리 효도 받으셔야죠. 그리고 이제는 재롱둥이 손주 손녀도 생겼는걸요. 그러게요. 제가 말년에 아주 늦복이 터져도 제대로 터졌네요. 제가 저 꼬물이들 안고 어르고 싶은 욕심에 요즘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더니 안 움직여지던 왼손이랑 팔을 10년 만에 움직였네요. 어휴, 세상에나. 사부인, 그거 듣던 중 정말로 기쁜 소식이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손주 손녀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고 틈틈이 시어머니의 재활운동도 옆에서 많이 거들어주십니다. 원래 시어머니의 재활치료는 제 담당이었는데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여보, 돈 걱정하지 말고 베이비시터도 쓰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쓰고 그래. 알았어요. 당신 덕분에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장모님 용돈도 아끼지 말고 드리고. 알았지? 내가 안 챙겨줘도 당신이 다 챙겨주면서 또 능청이네. 장모님은 참 비밀로 하시라니까. 벌써 당신에게 푸셨어? 아, 당신 참 헛똑똑이다. 모녀지간에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는 줄 알아요? 사이 나쁜 모녀라도 그런 비밀은 잘 안 만들거든요? 암튼 이래서 백날 노력해도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는 것 같네. 요즘 몸은 좀 많이 회복됐어? 난 괜찮아요. 그나저나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잘 지내셔서 너무 다행이야. 그러게. 보통 이런 상황에 두 사돈이 한 집에 있으면 다툼도 자주 생긴다는데. 우리 집은 두 분이 워낙 합이 좋으셔서 말이지. 모전여전, 모전자전이라 그런 거 아닐까? 당신이랑 어머니가 닮았고 나랑 엄마가 닮았고 그래서 당신이랑 나도 잘 통하고 뭔가 뒤죽박죽인데 말이 되는데? 남편과 웃으며 농담하며 함께 늦은 간식을 먹는데 새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 천지개벽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어찌 보면 이렇게 가정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을 두고 그런 의심을 한 제가 어리석게 느껴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참 종이 한 장 차이라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물을 흐리려 들면 어쩔 수 없이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제 경우가 바로 그러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 미꾸라지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다 생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었죠. 제가 오해한 모든 무서운 사실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의 분탕질이었음에도 지금은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여곡절과 머리 아픈 과정들을 겪었지만 결국 제가 마주한 건 깨끗하고 빛나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곁에는 분탕질하는 미꾸라지가 아닌 선한 행운을 불러들이고 여러분의 창창한 앞길에 빛이 되는 귀인들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